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들불처럼 일고 있는 트럼프 퇴진 운동, 과연 트럼프는 탄핵될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물러나라는 소리가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미국 전역 무려 1,400곳이나 되는 다양한 지역에서 60만 명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거기에 피켓은 한결같이 hands off, 손 털고 꺼져,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점잖게 하면 트럼프는 물러나라, 트럼프는 퇴진해라,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미국 정가에서는요, 허니문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허니문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도 신혼여행 중이다 이러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지. 그냥 차선 위반했다고 해서 신랑 신부에게 뭐 그렇게 힐난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가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보통 워싱턴에서는 한 6개월, 많게는 10개월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넘어가는 그런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니문 기간, 그것도 초입 단계에서 6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더니 그 관세 폭탄이 미국 사람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미국 물가도 올리고 미국 뉴욕 증시 떨어지더니 드디어 미국 국민들이 총궐기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1,400곳에 60만 명이 들고 나온 피켓을 보니까 관세라는 테리프, TARIFF, 테리프 피켓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DEI라든지 또는 레이오프, 왜 내를 해고했느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내부적인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제이든 어쨌든 간에 거리로 60만 명이 나섰다는 것은 결코 적은 사건이 아니고요. 5월 1일 날 메이데이라고 그 유명한 노동절이 있습니다. 노동절 날 미국은 노동절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유럽 등을 비롯한 노동절이 5월 1일이거든요. 전 세계가 연대해서 트럼프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하면서 일단 해산을 했습니다. 자, 이게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허니문 피스 피리어드까지 어겨가면서, 허니문 평화기간 어겨가면서까지 길거리로 나온 미국 국민들은 왜 나왔냐? 첫 번째는 해고. 지금 연방정부 공무원들 대량으로 해고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뭐 공무원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고민은 한마디로 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 기본 발상은 결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방법이 사람 자르자, 이러니까 이제 공무원을 자르면요, 관련 업체들도 또 같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파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 미국의 공무원들은요, 전쟁 때 자발적으로 나가서 미국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중에 상위 군경들,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그동안에 많이 그 배려를 해서 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고시제도 없습니다.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공무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자르면 밖에 나가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미국은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자르고 나서 그 직원의 큰 하자가 없을 경우에 관련 단체에서 일정 기간 생계는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보완장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완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직장을 잃으면 그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DEI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적 성소수자, 인종소수자 또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업체에서 좀 더 많이 고용을 하면 국가가 매칭 펀드로 예산을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사업에서 만들어진 DEI 정부 보조금을 일거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덜 뽑게 되거나 뽑혔다 하더라도 그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한 고통,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또 이민자 가정, 요즘 이민자에 대한 홀대 정책이 얼마나 심합니까? 영주권이 있어도 삐끗하면 추방하겠다. 이런 강경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특히 자기 가족 중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것은 거리로 나오는 수 외에는 별로 할 대책이 없는, 그야말로 탄식하는 통곡의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 국내 문제도 결코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 6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관세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시위 때문에 관세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이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성급한 진단인 듯한 측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자, 더더군다나요, 이번 시위에는 정치 세력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후원하던 정치 후원 단체, 미국에서는 이걸 팩이라고 그러는데요. PAC. 이 팩 단체들이 앞장서서 전국적 시위를 주도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분히 정파적이다. 미국에서 정파 간에 서로 난상 토론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이번 시위 사건만으로 해서 트럼프가 갑자기 물러날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특히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자, 관세라는 것이 외국 기업들에게 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통관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아직까지 본격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올라서 미국 사람들이 못 살게 됐다. 그래서 그리로 내려온 건 아니란 말이죠. 사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서민들이 생계가 팍팍해지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불과는 나는 몰라 하는 식의 이런 자세를 보고 정치 투자자들 매우 비분간개하겠죠. 그런데 정권시장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미국의 머조리티, 절대 다수는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시위 때문에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트럼프의 반퇴진 시위, 이 핸즈 오프, 손 떼라라는 시위가 있었을 때 트럼프는 자기 집 플로리다 마라르고 가서 골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연작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니문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은 미국 사람들의 분노가 서서히 정폭되고 있다 해서 결코 간단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살기 어렵게 되면 그 대표적인 예가 1930년에 대공황 때인데요.
처음에 관세를 때렸을 때 미국 사람들 삶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관세는 좋은 것이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보복을 하고 서로가 치고받고 하면서 전 세계 물가가 다 오르고 또 성장률 둔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제 대공황이 야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랬어요. 관세 폭탄으로 자기가 한번 영구 집권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미국의 후보 대통령인데요. 이 후보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발효한 이후에 1년간은 잘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 인기 폭락해서 민주당 정권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정권을 내주기에 이르릅니다. 사실상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프랭클린이 들어와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하게 됐고, 결국은 후보 대통령은 사실상 쫓겨난 셈이 된 것이죠. 이런 사태가 안 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한계선, 마지날 선이 어디냐? 현재로서 관세 폭탄 초기에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 물가는 시간차, 일정 시간을 두어야 물가가 서서히 반영된다. 그런 면에서 미국 사람들이 관세 폭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순간, 이런 것은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실질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 그것도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 보복 관세를 했을 때, 같이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 충격이 트럼프한테 가는 것이지, 만약에 중간에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관세 폭탄 없는 걸 하고 우리 협상하자라고 해서 대폭 후퇴를 해버리면 오히려 미국 경제가 크게 대박이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 국회의원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미국은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잖아요. 이 하원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지금 막 출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2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2026년 말이에요. 선거는 2026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1년하고도 7개월, 8개월 이상 남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참지 못하고 정책을 선회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선거라는 게 선거 앞두고 한 3, 4개월, 뭐 길게는 잡아도 6개월 전부터 좋아지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밝히는 각종 메시지를 보면요, 관세 정책으로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거지만 한 1년쯤 지나면, 그럼 그 1년이 언제냐? 바로 내년 이맘때쯤입니다. 내년 4월달, 내년 5월달 정도 되면 미국 경제 좋아진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좀 강력한 트럼프의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워낙 변덕이 심하고 또 이 민심이라는 게 한번 터지고 나면, 특히 미국에서의 지금 세대 간 갈등, 인종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또 대량 해고에 따른 그 쇼크 잘못 해결하면 민심이 험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치 앞을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퇴진 운동도 앞으로 이 김대호 박사TV에서는 수시로 그 전개 양상, 또 폭,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